실비돼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2009년도에 2세대 실비보험이 시작됐는데 나라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모든 실비보험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뭔가 제약이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2세대를 갖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도수치료 10번 했더니 서류를 받아와라. 그러면은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제약을 두면서 의료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주는 거죠. 몇 세대인지 물어보면 되겠구만. 12대요. 몇 세대입니까? 4세대. 그거 안 좋은데. 그러니까 1세대 갖고 있던 사람이 4세대로 가입한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마디마디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저희가 병원에서 이제 환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있죠. 실비돼요?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실비보험을 잘 쓸 수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비보험이라는 거는 그 건강보험하고 다른데 그거를 이제 아예 혼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보험돼요 그것만-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만 조금 얘기하면 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이죠.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에서 의료비의 일부를 이제 지불을 해주는 거고. 그러면 실손보험은 뭐냐?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사보험이죠. 국민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무 가입이고. 그래서 가입을 해놓으면 내가 이제 의료비가 발생을 했을 때 1,000만 원짜리 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에서 반을 내줬어요. 500만 원 내줬고 내가 자부담금 500만 원이 발생을 했어. 그러면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돈 500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일부 내주는 그런 보험을 이제 실손보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의 실손 의료 보험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보험돼요 이러면 예 보험돼요. 왜냐면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은 무조건 되는 되니까. 거니까.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 정도는 얘기해 드릴 수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치, 실손보험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 뭐 유병자 보험이라 그래서 디스크 질환, 척추 질환 같은 경우 되게 흔한데요. 뭐 예전에 한번 척추 질환으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걸 받으신 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해서 실손보험 의료보험을 가입을 할 때 그 척추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실비를 가입했다고 해서 보장성이 너무나 다르고 개인마다 가입된 약관이 완전히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는 저희가 대답해 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구독! 시간이 흐르면서 실비 드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국민의 반 이상이 실비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점점 이 안 좋은 쪽으로 보험의 제약이나 이런 게 걸리고 있어서 이 실비보험을 우리가 잘 쓰기 위해서는 이 실비보험의 변천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요. 2003년도에 처음 보험이 나오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사실은 제일 좋은 실비를 팔던 데였거든요. 아주 싼 돈으로 입원을 하면 100% 돈이 나오고 2009년도에 2세대 실비보험이 시작됐는데 나라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모든 실비보험을 동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조건들이 이제 아주 좋은 것도 없어지고 나쁜 것도 없어지고 2세대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거든요. 입원하면은 한 90%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통원을 할 때도 이제 얼마 25만 원, 30만 원의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었고 좋았던 건 뭐냐면은 1세대, 2세대는 가입한 시점부터 100살까지 본인이 사는 동안 그 실비를 갖고 있으면은 계속 그 실비의 조건에 해당하는 걸 쓸 수 있었던 거고 2.5세대라고 해서 이제 비슷한데 그때부터 뭔가 제약이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2.5세대부터는 15년 만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15년이 지나면 지금 있는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들어야 되는 거죠. 3세대까지가 15년 만기고요. 4세대부터는 5년 만기로 바뀌어요. 5년이 지나면 새로 가입을 해야 돼, 지금 있는 걸 취소하고. 3대 비급여라 그래서 MRI, 충격파, 도수치료 이 세 가지가 이제 제약이 따로 걸려 있어요. 3세대부터. 이제 어느 이상 이제 하면은 못 쓰게 돼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요새 진료를 보다 보면 환자분들이 뭐 도수치료를 10번 했으니까 서류를 이제 보험사에서 요청을 했다. 그게 이제 4세대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4세대부터는 뭔가 제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몇 세대를 가입했는지를 알고 있어야 이거를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2세대를 갖고 있는데 보험사에서 도수치료 10번 했더니 서류를 받아와라. 그러면은 나는 아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제약을 두면서 환자들이 뭔가 이런 의료를 이용하는데 부담을 주는 거죠. 몇 세대인지 물어보면 되겠구만. 12대요. 몇 세대입니까? 4세대. 그거 안 좋은데. 그러니까 1세대 갖고 있던 사람이 4세대로 가입한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좋아요. 보험사들이 이렇게 1세대 보험 상품을 팔기 시작해서 손해율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험 설계를 완전히 잘못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상품이 실패를 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실손보험에 문제가 생기고 손해율이 올라가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손해보험사들이 정부를 압박합니다. 사실 실손보험의 조건을 정부에서 통제해서 하나로 일괄적으로 통일했다는 것도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죠.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걸 왜 정부에서 통제해요?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받아들여져서 지금처럼 보험이 계속해서 바뀐 겁니다. 그럼 이제 5세대, 6세도 나올 수도 있겠네요. 계속 나올 텐데 점점 안 좋아지겠죠. 받는 요율이 처음에는 100%, 90% 하다가 지금은 이제 70%까지 내려가는 것도 있거든요.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뭐 사실 근데 당연해요. 거기도 사기업이니까 보험금을 받아서 이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에게 받는 보험금보다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더 많아지면 안 되겠죠. 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 당연히 지급 요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알림 설정? 실손의료비에서 일반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좀 특이한 거 하나가 보장구입니다. 보조기. 보조기는 실비보험에 해당이 안 돼요. 이제 척추골절이 일어났을 때 보호대를 착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근데 그거는 교과서에도 이건 채워라, 정석적인 치료 방법인데, 근데 그거를 보장 안 해줘요. 재밌는 건 건강보험에서도 안 해줘요. 실손보험에서도 안 해줘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사비로 부담을 하셔야 되는 비싸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통 그냥 일반적인 그냥 내가 무슨 지병이 많아서 뭐 보험에 거부를 당했던 이력이 있거나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실손 의료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정형외과에서 내에서 하는 어떤 진료라든지 검사들이라든지 치료라든지 그런 거는 대부분 사실은 되는 거는 같아요. 그래도 좀 본인 거는 몇 세대 보험인지 내가 어디까지 뭐 보장이 되는지 뭐 얼마까지 한도가 되는지 기본적인 거는 조금 파악하고 계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